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39회 방송입니다. 성장해법 제6호 민노총 그리고 공무원 노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민노총의 개혁 방향의 하나로 노조 전임제도의 폐지를 말씀드렸고요. 공무원 노조 개혁 방향의 하나로 공무원의 특권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특권을 포기하고 노조 활동을 할 것인가 선택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노사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껄끄러운 주제인 파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의 파업권은 단체 행동권의 하나로 매우 민감하고 노조라면 당연히 주장해야 될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이 아니라 후퇴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괴기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성장이 아니라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를 위한 정책을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권 말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그 반동파 정권에 대한 실체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들 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의를 해보면요, 문재인 이 반동파 정권은 194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있은 가장 부패하고 또 염치도 없고 막무가내이고 자기 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라고 하는 소위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무질서 정권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이렇게 저희들도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요,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오고 있던 기업과 노조, 즉 노사관계의 그 균형추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이것이 이 반동파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는 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누가 기업을 창업하고 더 키워서 민노총이 창고라는 그런 기업으로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사실은 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그 위세에 눌려서 기업을 확장하지 않고 또 그 근로자들을 더 채용하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해외 탈출을 위한 기회를 엿보기까지 하죠. 이런 기업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제조업 강국인데요. 자, 민노총처럼 이런 강성 정치적 노조가 판치고 지배하는 사회에서 누가 이런 대규모 제조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부터 나옵니다. 제조업을 포기하면 그 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없어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강성 정치적인 민노총 노조가 존재하고 더 확장하면요, 그 피해가 일단은 기업에게 가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반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죠. 일반 근로자들이야 무슨 그 힘이 있습니까? 노조 간부들이 위협하고 강제하면 따르는 수밖에. 그런데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노조 간부에게는 이제 적용되지 않고요. 일단은 모든 책임이 그 간부들에게 있지만은 그 결과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현 대한민국 사회의 노사 관계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일반 강성 노조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동쪽 해안 지방에 러스트 벨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녹이라고 하는 건데 녹 쓰는 거. 미국이 굉장한 그 제조업 강국이었죠. 그런데 그에 걸맞게 지금 그 노조의 그 세력이 지금 뭐 대한민국 노조 이상의 강성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그 노사 관계의 불편함 속에서 기업들이 학을 띄고 해외로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그 시설들은 다 뜯어가고 일반 뼈다귀만 남은 공장들이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요, 러스트 벨트라고 했죠.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공장들이 떠나가니까 지역이 황량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일반 영업점들이 있잖아요. 음식점들이나 이런 곳에서 영업이 또 떨어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노조 간부들도 뭐 실업자가 되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실업자가 된 노조 간부들이 그 음식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업주의 주인들이 노조 간부들을 내쫓았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지역이 황량하게 됐다고. 그 후에 다시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후에 이제 물론 그 노조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요. 노조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노조 개혁의 피날레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을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상당한 제조업들이 다시 미국의 그 러스트 벨트로 복귀하고 있고요. 당연히 일자리는 넘치게 되겠죠. 문제는요, 그 옛날에 그 강성 노조가 지금 미국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조가 없는 그런 기업을 약속하는 그런 주도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 핵심은요, 강성 노조에 대응한 노사 관계를 다시 재정립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의 대노조 정책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자, 분명한 것은 이런 강성 노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강성 대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운동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개혁파는 강력한 노사 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파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 측에다가 파견, 하청 또는 신규 채용까지 광범위한 기업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물론 노조의 권한으로 파업이 있지만요. 그렇다고 막무가내 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은 결국은 근로자와 그 기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심지어 공장 내에서 파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내 파업 금지는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입니다. 자, 기업이 그러면 함부로 우리 근로자들을 해고나 조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수한 근로자, 좋은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인력 개발보다 채용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에 의해서 기업의 생존력이나 생산력이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옛날처럼 함부로 근로자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근로 조건을 내세워서 좋은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 즉 정치색이 짙은 민노총의 파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다시 제조업 강국이라는 신화는 옛말이 되어 버릴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혁파의 그 노사 개혁 방안이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것이죠. 자, 글로벌 기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조 파업권에 대응해서 기업에게 파견 하청 또는 신규 채용의 권한을 주고요. 그리고 공장 내부에서는 파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파업하려면 바깥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장 바깥을 빙빙 돌면서 파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물론요, 파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죠. 현대 자동차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죠.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려면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노조 간부를 위한 회사지 이게 어떻게 근로자들을 위한 회사가 됩니까? 노조의 기업 경영 방해가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노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조가 개별 기업 단위로 재구성, 현재는 운영되게 있지만 향후 개혁 방향이 산별 노조로 전환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만일에 그런 산별 노조 전환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 개별 기업 단위로 노조가 유지된다면요. 말하자면 이런 아주 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개혁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노조가 강성이다 보면 때때로는 그 노조 간부가 돈을 주고 또는 돈을 받고 그 일자리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기업과 아주 합작을 해서 기업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러는 경우는요, 그 기업이 불투명한 경영을 하거나 뭔가 불순한 그런 내용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책 잡히고 이제 압력을 받아서 그런 그 불법적인 행위도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그 기업이 노조에게 쩔쩔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그 노사관계 개혁도요, 일단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해야 노사관계도 글로벌 수준으로 동시에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조 개혁은요, 기업의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 이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